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 가족들의 비리 의혹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하는 걸까요? 파도 끝이 없습니다. 김건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에 착수를 했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민주당의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과 남양주시청, 경찰,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요양원은 인력 기준 및 인력 가산금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종사자 차량 운행 등의 업무에 투입이 됐으며 또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4억 9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전액 청구를 했고 또한 인력 배치 인센티브 항목으로도 2억 5천만 원 이상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조사 대상 외의 기간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유사한 방식의 허위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기간 동안에 부당 청구액은 7억 7천5백만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여 총 14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청구해서 돈을 벌었고 이에 대해 환수를 예고하고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국고횡령죄는 엄청난 중대범죄인데 당장 체포하고 구속을 시켜야죠. 이 윤석열 처가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이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말한 이유가 아마도 이런 것이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치에서 파면이 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특검 말고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저기 수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나쁜 자들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세 차례나 소환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빵진숙이 출석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에 6,682만 원의 접대비를 부당 지출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율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이제 다 갖춰졌으니 당장 체포하면 될 텐데 경찰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길래 아직도 빵진숙을 체포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여 어제 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은 이진숙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라며 경찰과 감사원은 이진숙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제 역할에 충실해라 라고 촉구를 했는데 수구가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기는 자들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늘 이런 식인데 이거 한번 제대로 혼쭐을 내줄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시대의 사명인지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제 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문명국 중에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검사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되려 국민들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 검찰 아닙니까? 전우영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거나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망신당한 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더구나 검찰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도 적극 동조했다. 그래도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표창장 위조라는 전대미문의 죄목을 만들어 조국 일가에게 멸문지화를 안긴 죄,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려 했던 죄, 즉시 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킨 죄, 기타 무수한 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형사사법 시스템 운운하는 걸 보면 검찰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기에 인간성을 저렇게 타락시키나 라는 생각이 들어 한숨만 나온다.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인륜이 살고 나라가 산다. 그래야
검사들도 아주 조금은 인간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의 검찰이 붕괴가 되어야 인류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특히 정치 검사들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내란 숙의 한 놈 살리겠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버젓이 보이는 김학의 얼굴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감히 법을 논하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인데 희망의 끈을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자,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1명을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군 장성 출신도 아닌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역자였던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국힘당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들이 봐도 딱히 흠잡을 만한 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규백 의원이 방위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극우무리들의 주장이 있는데, 아니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있는데 그런 자들을 군 통수권자로 찍어주는 자들이 병역을 치른 국민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국토부 장관을 하고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주장들이죠. 아마도 이 방첩사 문제 등 군 개혁을 생각한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을 하겠다고 하자 국힘당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어제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호주 총리도 나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지금 국힘당에서 입장이 안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본국의 총리도 안 간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여 한동훈도 나경원도 씩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뒤꿈치도 못 따라갈 자들은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근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조율도 불발이 됐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 기재위, 법사위, 운영위가 공석입니다. 국힘당은 이 중에서 법사위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원구성 협의대로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다고 원구성을 다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법사위만큼은 절대 고수해야 합니다. 김병기 원내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6월 임시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못을 박았습니다.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시간을 무한정 끌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할 예정인데 안 되면 계속 단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놔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